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 시대가 개막됐다. 현대차그룹 총수가 바뀌는 건 20년 만의 일. 과연 정의선의 현대차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리고 그가 펼칠 사업 전략은 무엇일까? 정의선 회장 취임이 현대차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층 진단한다. 네, 현대차 이제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내용인데요. 정의선 회장 하에 현대차그룹은 어떤 혁신을 보이게 될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최근 현대차 주가 흐름 좋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인베스트먼트 김태성 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렇게 회사를 보면은 우리가 회장인 줄 알았는데 직함이 부회장인 그렇죠.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CEO들이 많은데 이번에 현대차그룹 회장으로 선임된 정의선 수석 부회장.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인가?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일단 왜 지금에서야 20년 만에 수장이 교체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왜 지금 이제 정의선 부회장으로 교체가 되었나라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알려면 아마 본인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네. 그래도 좀 추측을 해보면 올해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올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죠. 작년부터 사실 지지부진했던 흐름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북미 시장이라든지 인도 시장이라든지 특히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그다지 또 판매량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부진했던 상황에 코로나라고 하는 대형 악재가 터졌죠. 대형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할 때 현대차, 기아차 이 완성차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회복을 했다라는 부분, 즉 기업의 주가와 지금 현재 기업의 변화가 엄청나게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참에 수장까지 교체가 되면서 혁신적인 혹은 새로운 현대그룹을 좀 만들고자 했던 게 목표가 아닐까. 이번에도 변화가 크고 다음에도 변화가 크고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 부분이 무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변화를 줄 때 이제 한 번에 좀 주기 위해서 코로나라는 이벤트가 있었고 주가에 엄청난 반등도 있었고 또 이제 수장까지 교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관심을 지금 이 완성차 업체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목적 때문에 하지 않았나 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름에는 변화가 생겼어요. 직함은 이제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바뀌었지만 그렇죠. 지분 가치는 아직 그렇게 정리되지 못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정의선 이제 회장이 혼자서 어떻게 이 회사를 꾸릴 만한 그런 지분은 안 갖고 있다. 아직도 위에서 갖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쯤 바뀔까요? 그럼 이 정도? 네, 일단 오늘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이제 이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그다지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관련 종목들 중에 현대글로비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다른 완성차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한번 현대글로비스를 쳐보겠습니다. 지금 현대글로비스는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어요. 이게 왜 움직였냐 봤더니 바로 이제 정의선 회장님이 가장 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제 현대글로비스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천천히 지배 구조는 바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대차가 지금부터 약 2년 전이었죠. 부동산을 엄청나게 크게 매입하고 또 이제 나름대로 지배 구조 개선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주주들의 이 반대에 좀 멈췄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번에 수장이 교체됐다 그래서 지배 구조까지 단번에 진행을 할 가능성보다는 천천히 주주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아마 이제 지배구조 개선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몽구 회장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그럼 시장 친화적인, 주주 친화적인 또 현대차그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투자자분들은 여기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 회장 취임사에서도 고객 니즈를 강조했다고요. 그렇죠. 네. 네, 일단 최근에 이 완성차 업체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하나였죠. 품질이 좋은 네. 자동차만 잘 만들어 다오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요. 완성차, 즉 이제 판매하는 차보다도 그 판매한 자동차가 나중에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씩 고장이 났을 때 이 AS 부분에 대한 수요도 기대치도 엄청나게 지금 높은 상황이에요. 거기에 기존에는 이 디젤이라든지 휘발유 기준의 차였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친환경차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지금 이 고객들이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이 니즈들의 다양성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두 지금 감당해내야 되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 특히 이제 완성차 그룹이기 때문에 또 뭐 현대차뿐만 아닙니다.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사가 이제부터는 친환경차까지도 내포해서 지금 장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 이 부분을 아무래도 강조를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의 실질적인 CEO 오너들은 이 그룹의 3세입니다. 그렇죠. 그 이재용 부회장도 3세인데 이건희 회장의 경우에도 건강 악화로 인해서 지금 대중의 얼굴을 못 보인 지가 오래됐고 이번에 정문구 회장 역시 건강 악화설이 거론되고 있는데 네. 이 역시도 3세로 회장을 바꾸는데 속도를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여건이겠네요. 네, 일단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는 제가 셀트리온에 대한 맞아요. 이야기를 네.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이러한 내용들은 본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단순히 추측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네. 뭐 삼성도 그렇고 뭐 현대차도 지금 뭐 건강 악화설 때문에 이제 정의선 회장이 빠르게 이제 취임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돌고는 있는데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는데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혹은 기업의 앞으로 향후 본업에 좀 미치는 영향을 좀 줄어들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냥 저희가 최대한 분석할 수 있는 이 현대차 그렇죠. 그룹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정의선 시대의 현대차 가장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변화는 그동안 우리가 완성차, 제조업으로만 생각했던 이 자동차를 친환경에 맞춰서 하나의 전자기기로 좀 변할 수 그렇죠. 있게 또 친환경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혁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뭐 정의선 회장 하면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온 인물이다라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이분이 어떠한 일을 했나라고 한다면 제네시스라고 하는 단독 브랜드를 런칭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정의선 회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미국이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이러한 조건을 좀 내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냐? 만약에 차를 구매했는데 1년 안에 실직을 한다면 그 샀던 차를 다시 회사에서 되사주는 그러한 또 프로모션까지 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 그게 엄청난 호평을 좀 이뤄냈고 지금은 이게 일반적인 뭐 프로모션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차, 기아차가 처음이었어요. 그것을 따라서 뭐 토요타라든지 뭐 포드라든지 대형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다 따라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변화를 많이 줬던 또 이제 변화의 정책으로 성공의 맛을 좀 보셨던 분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산업군에 좀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예전에 잘 만들어왔던 휘발유나 이 디젤 연료의 차보다는 친환경 차에 대한 수요 그리고 AI를 접목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아마 공격적으로 신사업을 좀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선 시대 현대차의 가장 큰 변화, 이미 변화를 이뤄냈던 정의선 부회장이었는데 정의선 회장으로서의 또 현대차 그룹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럼 지난 경영 성과에 대해서 앞서 제네시스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현대차의 주가 측면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뭐 제네시스 브랜드의 단독 런칭은 그래도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현대차 안에서의 성과보다 기존에 이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를 좀 주로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아가 참 힘들었을 때 흑자 전환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게 바로 정의선 회장의 이 디자인의 이제 공격적인 변화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기아차라고 한다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모델을 좀 흥행 제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바로 이제 K 시리즈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또 카니발 시리즈. 일단 K 시리즈의 외관 디자인도 정의선 회장 작품이고 지금 카니발에 대한 수요와 카니발에 대한 흥행도 지금 정의선 회장의 작품이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동안 이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신 분이기에 이 현대차를 이끌면서도 굉장히 또 새로운 변화, 신선한 디자인 이러한 부분을 좀 공격적으로 내세우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현대차에 대한 가격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0.28% 내리면서 17만 8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만 원대에서 10만 원대에서 17만 원대까지 요 구간만 좀 보고 그렇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텐데 여기서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까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만약에 이걸 알고 있다면 여기 있지 않았겠죠. 네. 자, 그래도 좀 분석을 해보면 지금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게 현대차는 20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20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아마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투자자들의 이 심리적인 이 가격대가 20만 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20만 원 근처에 온 현대차 투기적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근처까지는 갈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20만 원에 딱 도달을 했을 때 지금 너도 나도 20만 원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 20만 원 도달하면 아마 차익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익 매도 물량을 좀 받쳐주는 주체, 기관과 외국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20만 원 이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적인 흐름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현대차 충분히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뭐합니다만은 그래도 비교를 해보면 5G 산업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네. 자, 5G가 2G에서 3G, 3G에서 4G, 4G에서 5G로 넘어갈 때 대다수의 통신주들이 엄청나게 큰 주가의 상승을 보였어요.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비교를 해봐야 되냐면 기존에 만들었던 차에서 이제부터는 친환경 차에 대한 새로운 바람과 새로운 혁신이 지금 나타났단 말이죠. 아직까지 친환경차, 전기차라든지 수소차가 제대로 상용화됐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전기차 모델, 수소차 모델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고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안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3G에서 4G, 4G로 5G로 넘어갈 때만큼의 이 폭발적인 상승력, 폭발적인 실적의 긍정적인 측면은 내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만 8천 원의 현재 주가 흐름 지나고 있는 현대차 목표 주가는 우선 20만 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친환경차로 본격 돌입될 시에 이 현대차의 주가는 또 한 번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김태성 팀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